사이가 좋은 사람끼리 둥글게 모인 밤이면 비단 자르듯 싹둑 일어서기 아쉽구나. 어머우도치 마토이세리요와 가라니시키 타타마크 오시키 모노니조 아리케르. 이것은 어젯밤 내가 지은 시가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내 마음과 똑같다. 이런 생각 비단 나만 드는 것은 아니겠지. 다만 우리는 이럴 때 무자르듯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천년 전 그네들은 비단 자르듯이라는 표현을 썼다. 무릇 매정하게 단칼에 베어버리는 이미지에 무자르는 상황만큼 어울리는 건 없는데 말이다. 커다란 무가 시원하게 싹둑 잘리는 소리는 단호하게 딱 잘라 일어서는 감정에 더할 나위 없이 잘 어울린다. 아마도 김장할 때 무를 싹둑싹둑 잘라내는 풍경을 보고 자라 익숙한 것이리라. 옛 일본 사람들은 비단을 자른다는 표현을 썼다. 원문의 당나라 비단 카라니시키는 당시 매우 귀하고 고급스러운 원단이었다. 흔하게 만져볼 수조차 없는 외국의 비단을 싹둑 잘라내는 일만큼이나 단단한 각오가 필요한 게 바로 마음 맞는 사람과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는 일이다. 사람을 좋아하는 끈끈한 정이 느껴지는 시다. 둥글게 모여 앉아 모임을 갖는다는 마도이라는 단어는 겐지 이야기에도 등장한다. 예나 지금이나 좋은 사람들이 둥글게 모여 앉은 자리는 돈으로도 살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이었나 보다. 그 원 안에는 외로움은 없다. 왕따는 없다. 배척은 없다. 대신 따뜻한 인간애가 있다. 머리를 맞대고 나누는 이야기가 있다. 서로에 대한 관심이 있다. 나는 요즘 종교나 직업이나 민족이나 국적을 떠나 마음 맞는 사람들이 둥글게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 관심이 많다. 둥글게 모여 앉는 모임의 구성원은 다양할수록 좋다. 인류가 저지르는 끔찍한 실수는 보통 나의 종교, 나의 사상, 나의 국가, 나의 섹슈얼리티만이 진리라고 생각해서 발생한다. 서로의 것이 내 것만큼이나 아름다우며 그것이 내게 주는 기쁨만큼이나 너에게 기쁨이라는 생각. 어쩌면 세상 곳곳에 작고 둥근 원이 더 많이 생길 때 가능할지도 모른다.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 조금씩 작은 원을 늘려가는 일. 거기에서 나는 인류에 대한 약간의 희망을 본다. 떠나기 전에 이 세상 바깥으로 가져갈 추억. 한 번 더 만들고파 그댈 볼 수 있다면. 아라자라무 この世の他の思い出に今ひとたびの会うこともがな。 그녀는 병상에 누워있다. 언제 숨이 넘어가도 이상하지 않은 그때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그이의 얼굴이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노래한 시다. 죽음을 이 세상 바깥이라고 마치 집 떠나 여행길에 오르는 사람처럼 산뜻하게 말한다. 실은 나도 죽음 앞에 이렇게 산뜻해지고 싶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주문한다. 내 장례식 때는 신나는 노래를 틀어줘. 먹고 마시고 즐겁게 춤추며 밤새도록 놀아줘. 그게 내 유언이야. 죽음을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니다. 다만 지나치게 엄숙한 것이 싫을 뿐이다. 나의 친구들이 나와 함께한 이번 생에서 즐거웠던 추억을 떠올리길 바란다. 우리가 만난 인연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기억해 주길 바란다. 약간의 눈물은 흘려도 좋겠지. 어차피 눈물에는 슬픔과 기쁨의 경계가 없으니까. 헤이안 시대 여성 이즈미 시키부도 나와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이 세상 바깥으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너와의 추억 하나 더 만들고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으로 아픈 몸을 일으켜 붓을 들고 누군가에게 이 와카를 적어보냈다. 즐거운 기억을 하나라도 더 가져가 그리울 때마다 꺼내볼 수 있도록 지금 내게 와주세요. 이런 편지를 받고 누가 한달음에 달려가지 않을 수 있을까? 죽음 이후에도 포근한 사랑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다면 그곳은 그리 춥고 무서운 곳이 아닐지도 모른다. 저 세상은 이 세상의 바깥일 뿐 인간은 그곳을 모른다. 모두가 상상으로만 그곳을 안다. 어차피 모조리 상상일 바에야 차라리 슬퍼 말고 사랑을 하자. 미치노쿠의 혼란스러운 문양은 누구 탓인가? 어지러이 물든 게 나 때문은 아닌데. 미치노쿠の忍ぶ文字釣り誰ゆえに乱れ染めにし我ならなくに. 똑똑, 네 들어와요. 문을 열고 들어온 건 작업실 옆방 그녀. 일러스트레이터인데 그림은 본 적 없다. 얼굴이 말이 아니네. 무슨 일이지? 저 어제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그러더니 거짓말처럼 그녀 눈에서 눈물이 주르 흘렀다. 지금 막 펜으로 그은 것처럼 곧은 직선이었다. 그녀가 옆방으로 이사온 건 사흘인가 나흘 전이고 우린 오다 가다 인사만 하는 거의 모르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사이였다. 있잖아요. 지금 참을 수가 없어서 가만히 있으면 미칠 것만 같아서 옆방에 사람이 있다는 게 위안이 돼서 그냥 문 두드렸어요. 거의 모르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인데도 그녀의 아픔에 동화가 되어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진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나도 그랬어. 언젠가 뜨거운 여름에 남자한테 차여서. 근데 사귄 지 얼마나 됐어요? 2년 넘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 많이 힘들지. 나도 그때가 벌써 몇 년 전이야. 헤어지고 다음날 자다가 일어났는데 미칠 것만 같아서 아침부터 나가서 무작정 걸었어. 5시간인가 6시간인가. 태양이 이글이글 내리쬐는데 아스팔트는 펄펄 끓고 그래도 멈출 수 없어서 미친 사람처럼 걷다가 발 뒤꿈치가 이상해서 보니까 운동화 뒤축이 반쯤 녹아서 맨발이 다 보였어. 에이, 거짓말. 진짜야. 그렇게 한참 걷고 나니까 울렁거리던 마음이 진정됐어요. 뭐 다음날 또 시작이었지만. 그녀는 눈물을 닦고 조금 웃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조금씩 옅어질 거예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가벼워질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나는 내가 누굴 위로하는 데는 정말 소질이 없다고 생각한다. 조언투를 누구보다 싫어하기에 그 정도의 말을 내뱉는데도 두드러기가 나는 것처럼 천신이 가렵다. 해안시대 사람들은 사랑에 크게 동요되는 마음을 일본 최북단 지역의 옛 이름인 미치노쿠의 명물 옷감에 빗대어 표현했다. 모지들이라고 부르는 이 옷감은 바위에 천을 대고 풀을 마구 문질러 혼란스러운 무늬를 얻는 염색 기법으로 만든다. 당시 정교하게 계획된 무늬를 대는 남부 염색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신비롭고 이국적인 무늬였으리라. 옆방 그녀의 마음은 풀을 마구 문질러 얻은 옷감의 무늬처럼 혼란스럽게 물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이 곁에서 보는 내 눈에는 미안할 정도로 아름다워 보였다. 흔들리는 인간은 본인은 괴로울지라도 외부에서 보면 그 결이 대단히 반짝여 보인다.
흔들리는 수면이 아름다운 것과 같은 이치다. 완벽하게 정돈된 사람은 인형 같아서 사람의 결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지금 울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무척 아름답다고 말해주고 싶다. 햇살 아래 반짝이는 물보라처럼 빛나고 있다고. 마구 걷고 울고 감정을 토해내는 건 힘들지만 약간 떨어져 보면 그 자체로 예술이다. 격정적인 사랑의 토로는 우리를 모두 예술가로 만든다. 이 와카의 작자인 미나모토노 토오루는 겐지 이야기에 나오는 히카루 겐지의 유력한 모델이라고 한다. 사랑 때문에 어지러이 물든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이 히카루 겐지와 더욱 닮았다. 역시나. 길게 늘어진 숲속의 산권꼬리, 기나긴 꼬리. 긴긴 밤을 그리며 나 홀로 뒤척일까. 아시비키노 야마도리노 시다리오노 나가나가시오 히토리 까모는. 작년 봄 치바에 있는 와카타케 치사코 작가님 댁에 다녀왔다. 나는 나대로 혼자서 간다라는 소설을 번역하면서 인연을 맺은 분이다. 63살에 발표한 데뷔작이 일본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인 아쿠타가와상을 받아 화제가 됐다. 한국에서 책 출간에 맞춰 작가님을 초청해 출판 기념회를 연다기에 편집자와 함께 인천공항으로 마중을 나갔는데 날카로운 성격이면 어쩌나 하는 걱정과 달리 통성명을 하자마자 자신을 치사짱이라 불러달라고 했다. 짱은 친한 사이끼리 격이 없이 부를 때 이름 뒤에 붙이는 말이다. 나는 적응이 안 돼서 선생님, 센세이, 선생님 했지만 그때마다 그러지 말고 치사짱이라고 해, 슌짱 하셨다. 그날 편집자 지혜는 대짱이 되고 일본 편집자 다케하나는 다케짱이 되어 넷이서 밤깊도록 족발 안주에 막걸리를 마셨다. 그날이 그리워 이번엔 내가 작가님을 찾았다. 치사짱은 도쿄에서 버스로 1시간쯤 걸리는 키사라즈라는 소도시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버스 정류장에 내리니 그리운 얼굴이 환한 미소로 손을 흔든다. 치사짱이다. 나를 보자마자 와 슌짱 하는 모습에 나도 모르게 어금니가 보일 만큼 활짝 웃었다. 우리는 치사짱의 작은 와인색 자동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바다가 보이진 않았지만 창문을 내리니 어디선가 짭조름한 물냄새가 났다. 저물녘 하늘엔 뭉게구름이 여러 겹 분홍으로 물들고 있었다. 오래된 2층 집, 소설 속 모모코 씨가 살 것만 같은 그런 집이었다. 난로가 켜진 따뜻한 거실에는 떡을 넣은 팥죽이며 도미조림, 회 같은 음식이 한 상 차려 있었다. 서울에서 우리 엄마가 치사짱을 집에 초대해 식사를 대접한 적이 있는데 그때 먹은 맛있는 김치와 정과 나물에 비하면 보잘것없다고 한다. 그럴 리가요. 엄마보다 2살 어린 치사짱은 은근히 한국 주부의 수준 높은 요리 실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눈치였다. 아니 여기 이 김치 깍두기 갓김치를 슌짱 어머니가 직접 집에서 담았다고요? 그러나 내 입맛엔 간장으로 심심하게 간을 한 치사짱의 도미조림도 잊을 수 없는 맛이었다. 깊어가는 봄밤, 우린 꿈처럼 둘이서 술을 마셨다. 한참 술이 돌았을 때 치사짱이 발그레한 얼굴로 철진한 달력을 들고 왔다. 어릴 때 할머니 집에서나 보던 큼직한 달력이었다. 검고 진한 숫자가 말발굽처럼 박힌 달력 뒷장엔 시원스러운 연필 글씨로 다음 작품에 대한 구상이 적혀 있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큼직큼직하게 쓰는 게 좋아. 지금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다 쏟아내고 있어. 나에게 글을 쓰는 일이 없었다면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러곤 은근한 눈빛으로
창밖의 어둠을 내다보며 이 와카를 읊었다. 길게 늘어진 숲속의 상권고리, 기나긴고리. 정말이야. 밤이 깊으면 시간이 안 가. 쭉쭉 늘어져. 그러면 내가 살아온 날도 떠오르고 날 떠난 사람도 떠오르고 긴 밤을 그리며 나 홀로 뒤척일까? 슌짱, 인생은 고독한 거야. 이만큼 살았는데도 어째서 이렇게 밤마다 외로울까? 그날 밤 나는 독립한 따님이 쓰던 2층 작은 방에 누워 잠을 청했다. 마음이 편치 않았다. 치사장의 쓸쓸한 모습이 나의 미래 같기도 하고 모두의 인생 같기도 했다. 인간은 저마다 긴 밤을 뒤척이며 홀로 걷고 있구나. 그런 슬픈 동물이구나. 고독한 치사장은 지금도 볕이 잘 드는 따뜻한 거실 테이블에 앉아 오래된 달력 뒷장에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겠지. 긴 밤을 외로이 버텨낸 치사장의 이야기는 두 번째 작품에서 만날 수 있으리라. 여러분도 지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주세요. 당신의 고독을 응원합니다.